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인 뇌파 데이터 센터장을 맡았고요. 2012년부터 사업을 했고, 현재는 제가 학교를 휴직 중입니다. 센터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고,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제가 이제 창업한 아이메디슨하고의 기술 이전이 있었고, 그 진행 사항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메디슨은 뇌파 바이오마커와 디지털 치료 기술을 통해 치매를 유시한 주요 신경정신질환의 조기 선별을 통한 사전 예방과 치료를 돕는 디지털 멘탈 케어 플랫폼 전문 기업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센터를 시작한 게 이제 다 그 펀더멘탈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센터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아시아 최초이자 최대의 건강인들에 대한 정상적인 건강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시 임직원 57명 정도 되고요.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3월달 코로나 직전에 또 산업은행하고 신생 VC하고 시리즈 B 투자를 마무리했고요. 작년 11월 달에 IPO 주관사를 선정해서 내년 한 7월 정도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상장 시기를 조금 더 땡길 수도 있는데 그동안 사실 너무 펀더멘탈한 것들 사업 기반을 구축하면서 돈은 못 벌고 주로 이제 서비스 모델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구축을 하느라고 준비하고 있었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예상이 되어서 흑자 전환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술성 상장을 하기 위해서 조금 상장 시기를 늦췄습니다. 좀 그동안에 이제 쌓았던 레퍼런스로 치면은 포스티프스, 중기부 빅3, 그 다음에 작년 10월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제 사례가 이제 데이터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좀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저희는 뇌파를 기반으로 해서 정신건강 또 신경계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해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온라인상으로 되어 있어서 SaaS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요. 크게 포트폴리오는 아이싱크 브레인 C라고 해서 정량 뇌파 분석 기반의 뇌기능 평가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 M은 메디칼 솔루션으로서 특정 질병을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기반으로 해서 특정 질병에 대한 인디케이션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는 첫 번째 경도인지 장애 선별 솔루션이 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외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중환자실에서 심정지 이후에 허혈성 손상을 받은 이제 환자들이 대부분 코마 상태로 있는데 어큐트 스테이지에서 측정된 뇌파를 가지고 이제 한 달 뒤 이 사람이 지금 깨어 있을지 아니면은 그대로 이제 코마 상태를 유지할지 그걸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현재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난주에 저희가 언론 보도를 좀 냈는데요. 뇌파를 가지고서 알츠하이머 뇌병변, 베타 아밀로이드의 뇌병변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다음 주 열리는 OHBM이라고 하는 세계 뇌기능 학회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논문 작업도 하고 있고, 역시 그것도 식약처에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파킨슨과 관련된 거라든지 또 뇌졸중이 이제 발생하면 주로 CT, MRI를 많이 찍는데 실제 이것이 그 사람의 기능 이상과 그 다음에 뇌 병변이 코릴레이션이 좀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QEEG로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운동장애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허혈성 그 인지장애, 바스큘라 디멘치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저희 예측하는 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많이 유료로 쓰려면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수가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 수가를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그 의료 인공지능 회사들이 좀 다소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사실은 제가 이제 뇌파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실제 뇌파를 측정을 할 때는 항상 그 심전도를 같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잡음 제거를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기도 한데, 동시에 이제 저는 심전도를 측정을 해서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에 대한 그 놈DB도 저희가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는 스트레스 평가라든지 또 우울 불안 같은 자율신경계 기능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고, 거기에 따르는 상품화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뇌파라고 하는 게 이제 파장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각적으로 판독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어렵고요. 정량 뇌파라고 하는 것은 그 파장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뇌파 생체 신호에 대해서 정량화시킬 수 있는 값들을 추출해 가지고 그거를 적절하게 비주얼리제이션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비주얼리제이션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뇌파라고 하는 것이 나이에 따른 다이나믹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른 그 추세 변화가 남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특정 한 사람의 측정된 뇌파 데이터 값을 나이나 성별에 따른 소위 말해서 스탠다디제이션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을 임상적으로 어떤 정보를 판단하는 데 쓰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치매에 대한 조기 선별이고, 그 다음에 그 원인 질환에 대한 감별 기능을 갖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난주에 굉장히 빅 뉴스가 있었습니다. 의료계에 세계적인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사인 바이오젠, 그리고 에자이에서 공동 연구했었던 약 5년 이상 임상 시험했었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속 승인으로. 그리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한가운데 있는데요. 문제는 1년에 그 1년 약값이 하나로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굉장히 고가 약이고, 문제는 그 약을 처방을 하려면 브레인에 아밀로이드 병변이 있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브레인에 아밀로이드 병변이 있는 거 확인하려면 이제 아밀로이드 펫을 찍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한 번 찍는데 한 5,500불 정도 듭니다. 보험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알츠하이머 치매, 완전 치매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알츠하이머 경도인지 장애에서 아주 경증 치매 정도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환자는 굉장히 많죠. 경도인지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을 아밀로이드 펫을 다 찍어가지고 선별하고 그걸 확인해갖고 약을 처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슈런스 커버가 안 되고. 그래서 또 마침 지난주 말부터 했고 이번 주 초까지가 그 미국의 바이오 포럼, 온라인 포럼 기간이었는데, 저희가 에자이사하고 바이오젠사하고 그다음에 엘라이 릴리하고 이제 미팅을 갖게 됐습니다. 사전에 이제 저희가 뇌파 기반의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을 이제 꾸준히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저희가 또 발표도 하고 또 논문도 내고 특허도 이제 제출하고 했던 그런 레퍼런스를 기반을 해가지고 그쪽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가성비 높은 스크리닝 툴로 해서 이런 마치 이렇게 귀에다가 직접 또는 직장이 이제 우리가 코어 템퍼러처를 측정해야지 그 사람이 발열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안면을 이제 스캐닝을 해가지고 발열 상태를 추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값싸게 뇌파를 스캐닝을 해서 거기서 추정된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브레인에 아밀로이드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수준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확진을 위해서 이제 추가 검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치매 치료 개발하는 이제 제약사들의 니즈랑 맞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미팅을 가졌고요. 네, 앞으로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간접적인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바이오마커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던 거 보면은 크게는 이제 5단계의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정상부터 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 그 사이 단계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경도인지 장애는
꼭 알츠하이머에 의해서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나타난 경도지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걸 감별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예후가 다르고 이렇게 비알츠하이머에 의한 경도지장에는 사실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적용증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적용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인지 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알츠하이머가 잠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알츠하이머가 잠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는 정상이라고 판정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현재의 인지 기능 단계를 스테이징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잠복되어 있는 주요한 병증을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런 이제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참조 표준에 대해서 중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뇌파를 이제 측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리프로세싱과 이제 그 피처를 추출하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비주얼리제이션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나이와 성별에 맞는 놈디비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증감의 영역들을 우리가 조금 더 로컬라이징하고 스페시픽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맞지 않는 놈디비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전혀 엉뚱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뇌파라고 하는 것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체질을 보이게 되고 같은 나이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인디비주얼 베리언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모든 환자들을 다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렉션 바이어스도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웃라이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해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한 10억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데이터를 가공된 데이터를 똑같은 표준화된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적용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실제 상품 가치가 맞는 많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그걸 비즈니스 하는 데는 거의 한 10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막상 이것을 사업화하려고 보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거가 다는 아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모아진 데이터를 얼마나 상품 가치가 높게 그거를 가공하고 하나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냐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를 기획을 할 때는 긴 안목으로 시장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이 열릴 때까지 생존하고 계속 기술 개발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잘 짜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정부기관이나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비즈니스 모델과 비전들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데이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서바이벌하고 거기서 이제 자생력을 갖는 데까지 상당히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주요한 전략적인 데이터 분야는 정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투자하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적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냥 통계적 기반이 아닌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4세부터 나이대까지 이제 80대 초반까지 가로축이 나이인데요. 이제 쭉 이게 한 2만 개 피처가 있습니다. 이런 2만 개 피처들을 다 이제 피팅을 하고 머신러닝으로 추세선을 그립니다. 굉장히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이제 뇌파라고 하는 분야가 머신러닝에서 많이 또 익숙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를 또 연구원들을 또 리크루팅하고 또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런 스탠다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느냐면 잠깐만요. 이게 원래 동영상이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한번 클릭을 해주시겠어요? 잠깐만, 아무거나. 아이고, 동영상 플레이가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뇌파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 데이터는 사실 이 딥러닝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딥러닝이 안 돼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하셨다는 분들이 뇌파건 내 해봤는데 잘 안 돼. 항상 뭐 조금 그런 식의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여기서 추출된 하나하나 인디비주얼 피처들을 가지고 피처 실렉션을 해서 머신러닝 기법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딥러닝이 쉽게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이미지 피처를 가공을 합니다. 여기서 추출되어 있는 가로축은 주파수 정보고요. 세로축은 이제 그 뇌파 측정된 로케이션 정보입니다. 채널이거나 아니면 ROI로 가공해서 위치와 주파수 그리고 색깔은 파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화된 이미지로 재가공을 해가지고 딥러닝을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한 개별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컬러로 그 표현을 할 때 이 값의 높낮이를 보려고 하면은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걸 봤을 때 어떤 게 더 특성이 잘 반영되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제대로 된 저 데이터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의 특이적인 피처를 발굴하기 어렵죠. 그리고 나이와 성별에 따른 정상적인 그 변이성을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놈DB를 적용을 해가지고 에이지와 섹스 매치되는 G스코어를 이제 스탠다디에이션 이미지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특정 영역이 이제 질병에 스페시픽한 그런 특성을 갖는 영역으로 디텍션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이제 웨이팅과 학습을 통해 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이제 그 알고리즘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발표하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뭐 뇌졸중, 그다음에 코마에 대한 회복 예후 예측, 그리고 이제 뇌파를 기반으로 한 뇌 나이 예측, 소아청소년들의 뇌 발달 장애를 위해서 이제 모델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에서의 브레인 아밀로이드 병변을 예측하는 두 가지 독립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뇌를 좌우로 해갖고 각각 4개 총 8개 영역들로 나눠 가지고 뇌 발달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뇌 나이 예측 모델들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비스할 때도 측정되어 있는 장비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표준하고 보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뇌파 측정기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올해 가을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측정부터 데이터에 대한 가공까지 저희가 다 표준화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쪽 분야에서 이제 표준화된 플랫폼으로서 서비스가 이제 한층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조금 못 지켰는데 죄송하고요. 제 사례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